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국제기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인물은 9년을 역임한 반기문 전 유엔 국제연합 사무총장입니다. 1945년 설립된 유엔은 지구촌의 평화 유지, 전쟁 방지, 국제 갈등 해소, 국제 협력 활동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유니세프, 유네스코, WHO 세계보건기구 등을 산하에 두고 있죠. 반 전 사무총장은 2007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처음 선출되어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2016년 퇴임했는데,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됐다는 점은 한국인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급의 영전을 받는, 즉 어떤 국가도 함부로 힘을 휘두를 수 없는 곳이 바로 유엔이니까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대통령 또는 세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 전 사무총장 이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너무도 당연시 거론되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 자체로 인류의 선물이라 불리던 한국인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우리는 그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창궐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아예 전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보통 전염병이라 불리는 병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포탄과 같은 무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감염자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1차 접촉자가 발생하고 전염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이 1차 접촉자는 새로운 이들을 감염시키며 또 다른 감염자를 발생시키죠. 우리가 천연두 또는 마마라 부르던 바이러스는 18세기 이전 유럽에서만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세기에도 약 5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실을 살았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019년 연말 창궐한 후 전 세계를 감염시켰습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로 중국의 춘절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고 중국 전역으로 퍼지더니 급기야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8억 명에 가까운 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지금 현재도 하루 수백만 명이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혹자는 코로나를 계기로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는 세계적 전환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는 급기야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이란 WHO가 선언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6단계 경보 시스템을 만든 인물이 한국인 의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1945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종욱은 서울 경복고등학교 한양대 공과대학을 졸업했지만 26의 나이에 다시 서울대 의대로 진학해 본격적인 의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 것은 어린 시절이었는데 한국전쟁을 겪고 피난길에서 다친 이들을 치료해주는 한 의사 선생님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죠. 공대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시 늦가기 의사가 되기로 했는데요. 동기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동기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강의실, 도서관, 실험실, 해부실 이렇게 4곳 외에는 눈을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딱 한 곳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는 방학 때만 되면 모든 공부를 제쳐두고 의료봉사를 위해 찾아가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경기도 의왕의 성나자로 마을입니다. 성나자로 마을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우리는 한센병을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불치병이죠. 이 병은 순수 우리말로 문둥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는 한센인들에 대한 저주와 조롱, 멸시 등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어쨌든 살이 썩어가고 감각이 사라져 아픔도 느낄 수 없는데 심한 경우 코가 주저앉고 얼굴이 일그러져 종래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대부분 감염자의 기침과 체액으로 전염된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환자를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가진 의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감염될지도 모르는 이 마을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종욱은 달랐죠. 남들이 다 꺼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누고 환자를 안아주고 그들의 썩어가는 상처를 맨손으로 직접 보듬어줬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환멸을 느낀 한센인들은 그렇게 이종욱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죠. 당시 한국에는 8만 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환자들을 직접 치료했던 의사는 이종욱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한센인들을 치료하던 일본인 여성 레이코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합니다.
그는 하와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1년부터 남태평양의 사모아로 건너가 린든 B 존슨 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는 의료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모아인들이 의료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고 더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데 힘썼죠. 그래서 사모아인들은 그를 아시안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WHO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는 사모아에서 한센병 잠복기 발견을 위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한센병 전문가로 이름이 높았는데, 당시 WHO가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에서 한센병 자문관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다 생각한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그리고는 피지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한 후 오지 중에 오지만 찾아다녔습니다. 타히티, 뉴칼레도니아 등 남태평양 지역을 돌며 한센병 퇴치에 힘을 쏟았고 후에 결핵 담당관으로 아동 질병 예방에도 나섰죠. 그의 능력을 눈여겨본 WHO는 1994년 그에게 WHO 본부 예방 백신국장 직책을 맡깁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거처를 옮긴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을 줄 수 없다며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백신 연구에 집중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는데,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취임 1주년도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죠. 취임 전 6,000건에 달했던 소아마비 발생률이 1년도 지나지 않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그가 국장으로 있던 기간 전 세계 소아마비 유병률은 전 세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성과를 올렸죠. 이에 미국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는 그에게 백신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선물했고, 영국 의학 전문지 렛싯은 그를 조용한 내성이라고 칭하며 그의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백신국장으로 재직한 그 오랜 기간 그의 모든 삶과 역량은 백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1998년 할렘 브룬틀란 사무총장이 취임한 후 그는 이종욱을 WHO 요직에 두루두루 기용했습니다. 특히 2000년 WHO 결핵 퇴치 사업 국장으로 부임한 이종욱은 현재까지도 보건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발한 민간 협력 사업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결핵 퇴치 파트너십과 글로벌 약품 조달 기구의 출범을 이끌며 22개국의 결핵 고위험국을 대상으로 결핵 퇴치 사업을 추진했죠. 그리고 드디어 2003년 1월 28일 그는 WHO 사무총장에 올랐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총 9명의 후보가 뛰어들어 그가 당선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추후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한 그의 친구 김용이 적극 도우면서 반전이 일어났죠. 미 하원 의원 54명이 이종욱 지지 서명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투표 경쟁률도 대단했는데 32개 국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7자까지 가는 치열한 선거가 전개됐죠. 1차에서 4차 투표까지 선두를 유지했으나 5차에서 벨기에의 피오트와 동률을 이뤄 3번의 재투표 끝에 17표를 득표하며 사무총장에 당선됐습니다. 어렵게 사무총장에 오른 그는 취임사에서 2005년까지 전 세계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항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하고 3x5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 300만 명에게 2년 내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모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단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는 현실은 예상보다 어렵다, 매우 정치적인 일이고 국어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비꼬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걸이지만 기부모금이라는 더 멋진 단어도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물론 2005년이 아닌 2008년 무렵에야 300만 명이 에이즈 치료를 받아 실패하기는 했지만 전 세계 에이즈 치료 확대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로 꼽히죠. 어쨌든 그러한 그의 노력은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극찬했고, 영국 더 타임스는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 시절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조직 내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설립한 전략보건운영센터입니다. 2003년 전 세계를 휩쓴 사스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를 강행해 2004년 말에야 완공했죠. 그리고 그가 취임한 후 1년 뒤 2004년 10월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사율이 최고 30%를 넘는다는 보고도 나왔죠. 전 세계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이종욱은 AR를 비롯한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WHO 사무총장 자격으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당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멸을 막기 위해 대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지휘본부를 만들어 수시로 상황을 체크했고 전 세계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팬데믹에 준비해야 하며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현재의 WHO 대유행 단계라는 로드맵입니다. WHO는 인체 감염 위험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한 뒤 단계별로 대처할 것을 권했고 한국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팬데믹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설정하고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만든 6단계 경보체계 덕분입니다. 전략보건운영센터를 설립한 덕분에 전 세계 각국의 전염과 통제, 치료, 백신 수급 등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제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사실 WHO는 전 세계 보건을 담당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대통령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임한 2003년 WHO 1년 예산이 3조 원에 직원만 5,000명에 다다를 정도로 몸집이 컸죠. 그는 1년 365일 중 150일 출장을 떠났는데 그는 단 한 번도 1등석을 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가난한 나라 분담금도 섞여 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다며 늘 2등석에 수행원도 2명으로 줄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맨 오브 액션, 행동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그의 삶은 헌신과 검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보건기구 수장이면서 그가 남긴 재산은 스위스 제네바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한 채입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을 보낸 곳이면서 그가 유일하게 비싼 돈 주고 산 주택이었죠. 사실 그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이후로 가장 강력한 사무총장 후보였습니다. 그 역시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전 세계 각국 지도자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에 선출되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죽음 때문입니다. 2006년 5월 22일 세계보건총회 개회 당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망했죠. 제59차 세계보건총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느라 연일 과로한 상태였는데 직무 도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의 봉사와 헌신을 기리며 애도했습니다. 특히 그의 장례식에는 북한 이철 대사가 참여했는데 북한 측이 남한 출신의 한국인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이후로 최초라고 하죠. 그만큼 그는 국가, 종교, 사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랑을 나눴던 겁니다. 빌 게이츠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결정할 때 유일한 결정 기준이었던 전문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너무 아껴 유일하게 백악관 독대를 허락했던 남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유일한 한국인, 존재 자체로 인류의 희망이자 등불이었던 분이 한국인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